정적 시사 인터뷰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신 조정훈 의원을 모시고 전국 현안들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기각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수사권, 영장 쇼핑 주장, 이런 부분이 이제 일단락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직 끊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12월 3일 이후에 지금 한 40일, 45일 됐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저도 너무 놀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12월 3일 윤 대통령의 계엄은 충격이었죠.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민주당이 공수처라는 민주당만 애용하는 민주당 전용 사법기관을 통해서 벌린 이 광란의 질주는 공포스럽습니다. 12월 3일의 충격을 몇 배 더 뛰어넘는 이 공포감을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최근 하나 둘 여론조사 나올 때 민주당은 절대 부정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거의 다 예외 없이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12월 3일의 충격보다 훨씬 더 큰 강도로 한 45일간의 민주당의 광란의 질주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나라를 공포스럽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걱정과 분노가 여론조사에서 표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회를 함께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는 느낌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체포적부심 얘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재조사를 통보했는데 윤 대통령은 응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 판단을 저는 법률가도 아니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헌정사사의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체포, 구속,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안타까운, 그렇죠? 정당을 떠나서 안타까운 일들을 할 때는 절차상의 흠결이나 하자를 절대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국민들이 진영을 넘어서 수긍을 하고 수용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공수처가 이게 실력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 너무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논란을 계속 야기하고 있죠. 논란을 계속 야구하고 있죠. 저는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에 있으면서 공수처가 이제 피감 기관이어서 국정감사를 2번 했는데 그때 그냥 무능하다 싶었습니다. 도대체 왜 존재합니까?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다 질타했던 기관이었는데 지금은 이 무능을 넘어서 민주당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정말 민주당에 충성하는 공수처인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할 때 소위 55 경비단인가요? 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도장, 공문. 이건 그냥 공문 위조 아닙니까? 아니 공문이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KBS가 어디에 뭘 공문을 보내면 문서를 보내고 거기서 회신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최종 승인이 사실 경호처에서 해야 되는 건데 저희 언론은 바로 관저에서 허가가 된 걸로 이제 저희도 인식을 했어요. 완전히 오도했죠. 내용도 잘못됐고 목적도 잘못됐고 이 직인을 찍는 과정에서 도장 갖고 오라 그러고 그 문서 보셨으면 이 메모를 쪽지를 거기다 붙여가지고 도장을 찍는 이건 2025년이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이 정도까지 허술하다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한 정말 명명백백한 수사를 받아야 될 것이다. 정말 이 광란의 질주가 끝나면 다음 수사 대상은 저는 반드시 공수처와 이재명이다 생각합니다. 자, 필요하면 수사하셔야겠죠. 하지만 수사의 대원칙 이재명도 불구속, 조국도 불구속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만 체포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절차적 100번 양보해서 논란을 일으킨 공수처는 왜 사과 한마디 없습니까? 지금 일단, 공수처에 대해 신뢰도 조사 한번 해보면 저는 바닥을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조차도 부글부글합니다. 야, 저렇게 못할 줄 몰랐다. 저렇게 실수투성일 줄 몰랐다. 근데 민주당 할 말 없죠. 본인들이 만든 조직이니까. 네. 민주당 전속기관 아닙니까? 일단 공수처에서는 강압은 없었다는 입장 해명을 좀 내놓기는 했습니다. 강압이 아니라 그냥 사기를 친 거죠. 도장을 갖고 와서 네. 이 목적으로 갖고 오라고도 안 했고 그냥 일단 닥치고 도장 갖고 와라. 그리고 자기 원하는 데 쪽지 붙여놓고 도장 찍고 이제 승인 받았다. 이건 문서 위조의 가장 조국 전 대표가 아마 딱 그 부인 정경심 씨가 자기 딸 대학 스펙 총장 직인 위조해서 실형받았지 않습니까? 네. 공문서 위조는 그만큼 엄중한 죄입니다. 사문서가 아니고 공문서잖아요. 한 부대의 직인을 자기 의도대로 찍은 거 아닙니까? 이러고도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는 이번에도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으로 청구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네. 공수처는 왜 이렇게 서부지법을 고집하는 걸까요? 글쎄요. 뭐 의도성이 다 읽혀지지 않습니까? 제가 공수처장이면 진짜 3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체포영장을 현직 대통령한테 청구할 정도로 확신이 있으면 어떤 면에서도 절차적 공정성과 흠결을 남기면 안 됩니다. 논란을 남기지 않게. 예, 자신들이 진짜 자신 있으면 공수처법에 나와 있는 기본 중앙지검이 한다. 이걸 했었어야죠. 근데 왜 부칙 예외 조항을 이용해서 꼼수라는 비판을 감내하면서까지 서부지법에 청구를 합니까? 이거는 왜 합니까라고 물어봤으면 뭐 이렇게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뭐 이 얘기만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해야 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게 아니다.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 법상으로 가능한 부분이다. 예, 꼼수지만 합법적인 꼼수다. 뭐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당내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국격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앞서 이제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해주셨지만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체포,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70년대생인데 소위 97세대인데요. 글로벌 세대 첫 세대로 선배님, 부모님 세대 덕분에 잘 교육받고 국제사회에서 한 15년 정말 열심히 살다가 한국의 성장과 발전의 모습에 뿌듯해하는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국민으로 살다가 돌아왔는데 이렇게 정말로 2020 민주주의가 완성된 아시아의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 정말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망라하고요. 네,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 체포영장 저지를 위해서 관제 앞에 집결한 것은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 각자 개인의 소신에 따른 행동이라고 보고요. 이런 일을 이렇게 공수처에 가서 항의하게 만든 현직 의원 30명이 네. 몰려가서 그 앞에서 피켓팅을 들고 항의하게 만든 원인 제공하는 공수처는 정말로 고개 숙여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직 대통령의 체포라는 헌정사사의 처음이고 바라건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진영을 떠나서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뒤에 올 후배 세대들이 이 사건을 뭐 360도의 각도로 분석하고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너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체포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했다. 영장을 쇼핑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가능성이 높은 법원으로 바꿨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의원과 뭐 적극적인 소통을 했다. 정치적 네. 중립성, 공정성 모두 다 훼손해서 이거를 좋게 바라보지 않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너무 많은 명분을 제공해줬다. 또 저희 쪽의 입장에선 항의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도 불구속 수소, 이재명 대표도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했는데 왜 대통령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그래서 저희가 공적 공당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뭐 당론을 채택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의원 한 분 한 분이 이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소신의 발현으로서 뭐 현장에 나가서 항의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가신 분이나 안 가신 분이나 다 그럴 수 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조 의원께서는 지금 이제 공수처 항의 방문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여쭤봤던 것은 그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관저 앞에 모였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를 좀 여쭤봤던 겁니다. 이런 모습이 국민 시선에서는 어떻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이 질문 근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홍길동이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이 지금 있을까요? 두 쪽으로 나눠져서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방금 질문 국민 시선. 네. 제 머릿속에는 이걸 지지하는 국민입니까? 이걸 반대하는 국민입니까? 네. 이렇게 분열을 일으킨 정치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되고 이번 저는 계엄에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민주당이 국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마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시간의 주인인 양 자기 원하는 시간과 방식대로 거의 뭐 국회에서는 자기가 거의 신적 위치에 올라간 거죠. 했는 거에 대한 반발로 계엄을 했지만 수단은 전면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겨진 사람들의 역할은 이걸 법과 절차를 잘 지켜서 잘 관리해서 최대한 빨리 대한민국을 안정화시키는 게 소위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주시니까 지금 국민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저의 질문이 그렇게 들렸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저도. 네,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십니다. 그 국민의힘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의 상황에서. 저희는 집권 여당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통령이 저희 당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엄에 대한 판단, 뭐 저희가 계엄을 찬성한 의원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차분하게 바라보자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부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뭐 대통령과 단절해야 된다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지만 그 이후의 정치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가 과연 무엇인가. 여론조사 등에서 나오는 것은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사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의 광란의 질주 지금 어지럽는 걸 넘어서 거의 토할 지경에 민주당 버스를 타고 있는데 너무 지금 거의 어지러운 거죠. 그러면 저희 국민의힘 버스가 더 신뢰받아서 이 버스가 목적지까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겸손해야 되고요. 또 혁신해야 됩니다. 개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더 확장하고 갈라치기 정치 고만하고 통합해야 되겠죠. 여론조사 부분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말씀하시는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테르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고요.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3%. 물론 이제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반사 이익으로만 얘기하기에는 국힘이 역전한 게 지금 좀 얼마만인지 지금. 예. 그래서 이 부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저희가 막 의총에서 박수치고 축하하고 좋아해야겠죠. 꽤 오랜만에 상당히 오랜만에 역전을 했으니까요. 근데 아무도 뭐 다 압니다. 저희도 다 봤죠. 정치니까 지지율을 왜 안 보겠습니까? 하지만 더 겸손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개혁해야 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래 국민의힘 역시 잘하고 있어 라기보단 민주당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너희 정말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민주당이 12월 3일 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운영, 저는 민주당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뭐 한덕수 총리 탄핵, 뭐 각종 장관, 검사 탄핵, 특검법 추진, 민주당이 뜻대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하자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45일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 여론조사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은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여론조사 평가입니다. 어쩌면 저희는 이제 약자의 정치를 해야 될 줄 모릅니다. 집권 여당이지만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혁. 지금 조정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민의힘의 개혁은 어떤 건가요? 너무 당연하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은 우리 대통령이 대한민국 리더 자격이 없다. 소위 반 이재명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들의 빅텐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아무나 다 들어와라가 아니라 이 텐트가 지향하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니네 국민의힘 따라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데? 라는 거에 대한 믿을 만한 철학과 비전과 정책이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저희가 비판받았던 건 국민의힘 하면 기득권 정당 아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정당 아닌가. 아주 쉽게 부자들만 대표하는 정당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다. 지역도 다르고 부자도 아니고. 그럼 민주당에 한번 지지해볼까? 근데 이재명 이건 아니지 않은가? 이런 분들까지 그래 국민의힘에 니네 한번 따라가 볼게. 약속 지켜 이번엔 그 방향이 맞아. 라는 그 신뢰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너무나 당연시했던 것도 내려놓아야 된다. 정치권 자체의 기득권도 내려놓아야 되고요. 더 국민들에 다가가야 되고요. 열심히 일해서 죽어라 일하지만 격차는 더 벌어진 것 같은 그런 시민들의 상실감, 분노감도 저희가 모른 채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책으로서 나올까요? 정책으로서 나와야 되고요. 정치하는 방식으로 표현돼야 되고요. 그래서 저렇게 45일 동안 광란에 질주하고 과속해서 국민들을 어지럽고 거의 토하게 만든 저는 민주당 이렇게 가면 민주당 버스를 타고 있는 국민들 상당 부분이 토하고 다음 정거장에서 하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올 버스가 저희 국민의힘 버스거든요. 이 버스 타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버스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계엄 특검법 관련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거죠? 예, 어제 당론으로 의총에서 결정이 됐고요. 아마 오늘 의안과가 열자마자 당론으로 발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란 선전 선동 혐의 그리고 외환 혐의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빠진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야당과 합의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야당도 합의하고 싶을걸요? 방금 이렇게 과속해서
기업은 결국은 수익으로 말하고 정당은 지지율로 말하는 겁니다. 뭐 다른 얘기는 다 필요 없고 결국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그게 투표로 이어지니까. 지금 과속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스스로 브레이크는 잡지 못합니다. 한 짓이 있으니까. 근데 아유 국민의힘이 요청해서 할 수 없이 이것저것 뺐습니다. 라고 하고 싶을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외환 유치일 겁니다. 네. 우리 전 군, 그다음에 정보기관들을 다 부끄럽게 만들고 북한 김정은만 좋게 만드는 외환 유치를 넣어버렸습니다. 이거 진짜 자신 있습니까? 이거 진짜 자신 있습니까? 민주당 진짜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죠. 뭐 북한을, 러시아를, 중국을 소외시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서슴지 않게 쓰는 거죠. 그러니 외환 유치까지도 가는 거죠. 근데 진짜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 한 번이라도 해보면 이렇게까지 못 갑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거 다 받아서 하나도 받지 않고 내란, 외환 유치, 기타 등등 다 넣어서 특검법 통과시키면 민주당의 세상이 올 것 같으리라고 짐작하실 텐데 민주당은 두고 보십시오. 민주당은 그것은 민주당발 계엄령으로 우리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일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탈표에 대한 우려는 없으십니까? 만약에 이제 야당이 뭐 강행 처리를 하거나 단독 처리를 했을 경우에 뭐 정치는 현실이니까 네. 뭐 또 다 아시는 거니까 저희가 지난 투표 결과 한 뭐 적게는 3, 4, 많게는 5표 이탈표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한 3, 4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소위 공개적으로 이탈, 그러니까 이탈표라기보다 하여튼 당론에 반대해서 투표하신 네네. 의원님들께 네. 다들 외환유치제를 어떻게 동의하나 이 한마디죠.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저희들을 단결시켜 주십니다. 그 아마 부러지면 민주당이 더 먼저 부러질걸요. 박지원 현 의원이 뭐 민주당 이제 분당만 남았다는데 뭐 원로이신 박지원 선배님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다양성이 결국 이깁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로 단일대우는 너무 딱딱합니다. 안 부러질 것 같죠? 부러지면 순식간에 부러집니다. 저희같이 다양한 종이 결국은 살아남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조정훈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